개인적 자아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1978년 가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 하나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인생을 돌이켜보다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사실은 한 줌의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영감을 얻곤 하는가. 혹여 삶이 그런 순간들을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그 순간에 다른 식으로 반응했더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졌으리라. 그때쯤 나는 우주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빌트 위드 러브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사원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틀렸다. 틀려도 한참 틀렸다.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그 크기와 범위 면에서 훨씬 더 원대했다. 내가 엘라초 숲을 벗어나지 않고 영성 수행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2,300명의 연 매출이 3억 달러에 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당시에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삶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지게 만들었을까? 특히나 나는 그때까지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내 돈벌이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오늘날 누군가가 저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나를 굳이 채근한다면 나는 내맡김이라는 단어를 말할 것이다. 내맡기기 실험은 나에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개인적인 호흡과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대신 나는 현실의 삶이 목적지를 손수 정하게끔 했다. 덕분에 나는 그때까지 환상적인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는데 삶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경이로운 30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마치 짜놓은 듯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졌는지를 알고 싶다면 나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 모든 일은 특별할 것 없던 어느 날 빌트 위드 러브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동네에 있는 라디오 쉑에 들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나가는 길에 12인치 텔레비전 스크린에 플라스틱 타적의 키보드가 달려있는 물건을 보게 되었다. 두 물품 위에는 TRS-80 컴퓨터라고 쓰여있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시중에 나온 첫 번째 개인용 컴퓨터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원체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진열대 위의 그 물건으로 가서 키 몇 개를 눌러보았다. 마술처럼 내가 눌렀던 키가 그 위에 모니터에 나타났다. 내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대학에서 컴퓨터 입문 수업을 듣기는 했어도 우리가 만져본 것은 고작 천공 카드였지. 실제로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다. 나는 라디오 색에 있는 이 기계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활짝 열렸다. 나는 오랫동안 그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이런저런 쉽고 복잡한 수학 계산을 키보드로 치면 그 결과가 화면에 불쑥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겨우겨우 그 기계와 이별하고 상점을 나왔지만 나는 내가 곧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기계를 처음 만졌을 때부터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부름이 올라왔다. 그 부름에는 자신을 내맡기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며칠 후 600달러를 들고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사러 라디오 색에 다시 갔을 때 나는 그것을 딱히 어떻게 써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 그저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온 다음부터 나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익히고 응용해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항상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다는 느낌에 훨씬 가까웠다. 기계 앞에 앉는 순간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꼭 명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에너지가 올라와 미간 쪽으로 부드럽게 집중됐고
평화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컴퓨터를 써야 할 운명이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컴퓨터를 써야 할 운명이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는 일에 계속 항복할 뿐이었다. 컴퓨터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나는 이미 유니버스 템플과 빌트 위드 러브라는 풀타임의 일거리가 2개나 있었다. 그러니 컴퓨터 할 시간을 확보하자면 저녁 명상이 끝난 뒤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꼭 또 새벽까지 일하다가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오전 명상을 위해 일어난 적도 꽤 있다. 하지만 워낙에 신명난 상태로 일을 했던 터라 나는 전혀 피곤한 줄 몰랐다. 그때 이미 나는 뭔가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이 물건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위해 시험 삼아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짜보았다. 몇 주가 되자 이제 진짜 프로그램을 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첫 번째 과제는 빌트 위드 러브의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독학해야 했다. 라디오 세계 판매원은 프로그래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저 시행착오를 스승 삼아 혼자서 만들어 나갔다. 빌트 위드 러브의 회계 시스템을 일단 완성하고 나자 프로그래밍 일은 아주 빠른 진전을 보였다. 나는 라디오 세계 매니저와 친해져서 가게에 들를 때마다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는 그것이 인상 깊었는지 고객들을 내게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프로그램 작성을 원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몇 명 보냈다. 갑자기 나에게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변변치 않은 시작이 바로 훗날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자랑하는 전국급 소프트웨어 기업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의 탄생이다.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이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했듯이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 역시 그렇게 저절로 시작되었다. 미팅도 비즈니스 계획도 벤처 투자가도 없었다. 유니버스 템플과 빌트 위드 러브 때처럼 나는 내게로 온 에너지를 그저 묵묵히 섬겼다. 나는 숲을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게로 온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들이 머릿속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내게 온 것이든, 집을 지어달라고 온 것이든,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온 것이든 아무 상관없었다. 어느 것이나 내게는 똑같았다. 나는 프로그래밍 일을 열렬히 사랑했고 그 재능을 살려 사람들을 돕는 일 역시 사랑했다. 처음에는 모두 자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랐다. 플로리다 대학의 한 교수에게 학점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받은 돈은 $300였다. 나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스스로 만족할 정도가 돼서야 완성본을 내놓았다. 프로그래머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된 순간부터 내 가슴은 코드 한 줄 한 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보수는 얼마를 받건 상관없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다. 1979년 내내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방 안에 홀로 앉아 프로그램을 짜는 데 보냈다. 곧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일거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때 경제학도였던 만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던 나는 가격을 조금씩 올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삶은 나를 전문 프로그래머로 변신시키고 있었다. 고객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임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79년 후반이 되자 회계 패키지 일의 비중이 점점 커져갔다. 나의 고객 관리 수준은 아주 뛰어난 편이어서 본사에서조차 고객들을 내게로 보내기 시작했다.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었다. 시스템스 플러스의 소개를 찾아오는 고객과 내 기존 고객들 외에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도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지역의 일거리들은 포기하고 수행을 최우선시하는 데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별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임스가 나타났다. 제임스 피어스는 사원부지의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매우 진지한 구도자였다. 그는 어느 날 내가 다른 지방 고객들을 맡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자기가 비행기 조종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작은 단발 엔진 비행기를 임대한다면 자신이 훨씬 저렴한 운임으로 조종을 맡아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직접 방문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다른 지역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당일치기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보통 그런 고객은 돈이 많은 사업체인 경우가 많았다. 웨스트팜의 자가용 비행기 중개업 회사처럼 말이다. 삶이 스승이었던 엘라처 숲 출신의 이 평범한 히피는 성공한 사업가들과 전문가답게 협상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게 된다. 나의 성공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우주가 직접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은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재미있는 사업이었다. 게다가 이제 나는 자그마한 2인용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게 되었다. 나는 가끔씩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의아해하곤 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나는 속세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영적 수행에 인생을 바쳤다. 그 뒤로 나는 숲을 벗어난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 그런 내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웨스트팜의 한 부티크 회사에 고용되어 그들의 사업을 전산화해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나는 그야말로 동화 속을 살고 있었다.